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요즘 세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해서 제가 세법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 세금 관련은 전부 세무사를 연결해 드리고 이제 제가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종부세를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종부세 통지서를 받으신 분 있어서 저도 막상 받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동작 세무서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르고 미비로 그거를 너무 이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합치면 웬만한 직장이 1년치 연봉으로 세금을 내게 생겨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제 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렇게 종부세를 치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떠요. 근데 기사들이 대부분 방향이 뭐냐면 종부세가 올라왔으니까 매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게 뭐 종부세 그 내는 게 뭐 많아야 몇백만 원, 뭐 그 정도니까 그걸 가지고 또 부담을 가지고 집을 매물로 내놓겠냐 안 내놓겠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뭐 몇백만 원 세금 내더라도 충분히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 때문에 한다. 계속 보유할 것이다. 이런 논조. 그다음에 이제 그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집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집을 내놓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1주택자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도 부과를 좀 중과를 해놨어요. 2주택이면 50%를 지금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해서 매물로 내놓으면 모르지만 양도세도 이렇게 많이 내게 하면서 종부세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뭔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없는 이 몰아붙이기식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 이중 부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도 그렇지만 특히 종부세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허점투성이에요. 보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더 엄청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 채를 갖고 있으면 9억을 공제해주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은 6억을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하나 값에 못 미치는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종부세에 관한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집 한 채 예컨대 30억짜리 갖고 있으신 분이나 예컨대 15억짜리, 3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으신 분, 그러면 이게 좀 세가 불공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심층적으로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제가 살며시 알아본 정도 이 정도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블로그를 좀 거창하게 조사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신문 기사와 다른 블로그를 내용 보고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하는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면 종부세에 관해서 내용 비교적 잘 정리해 놓으신 블로그가 있어요. 위례 제2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저도 이번에 못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은 배제 신고를 해야 돼요. 배제 합산 배제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배제 신청을 하고 왔는데 임대주택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면적 무조건 배제해 주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돼 있고 예컨대 2018년 4월 1일 이후로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기간도 8년으로 해야 되고 옛날에는 5년까지도 됐는데 지금은 8년으로 해야 이 여러 가지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산 배제 신청을 먼저 해라. 지금이라도 가서 구청에 가서 아니 이게 세무서에 가서 이걸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미 동작구청 그러니까 각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에
임대사업이 신고돼 있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두 개 다 돼 있지 않으면 임대혜택으로서 주택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준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배제 신청은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요건이 이제 강화되고 임대요건 강화되는데, 자 18년 3월 31일까지는 임대 기간 5년만 해도 되는데 18년 4월 1일부터 임대를 사업하신 분은 8년을 해야만 합산 배제 해줍니다. 8년이 안 되고 5년, 뭐 4년 이렇게 하면 합산 배제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종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방금 5년 8년 이야기했고요. 기준 시가는 6억 이하만 저는 알고 있는데 5억으로 됐네요. 6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이제 임대사업을 안 하고 팔아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소급해서 돈 냅니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전국의 1호 이상에서는 뭐냐면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래서 임대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이게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아마 이제 아까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5년 해도 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이 3번. 자, 쭉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뭐 부동산에 저희도 부동산 이 세법을, 세무사도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도 있다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이게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는 정도만 드리고, 자세한 거는 이 세무사나 이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개는 34평이에요, 임대주택. 근데 하나는 44평형이거든요. 그래서 44평인데 그게 공시지가가 제가 매입할 당시에 6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해당되는지 봤더니, 자 여기 보면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된 거,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보니까 이 책이 투에이스 부동산,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유명한 책 같아요. 제가 표지는 많이 받고 다른 부동산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면, 사무실 가서 보면 있던 책이에요. 저희도 한번 이거를 우리 공부 좀 해볼까 싶어요. 이 책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절세하는지 이거를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혜택이 뭐죠? 좀 잘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임대사업자 중에 이제 우리가 84 해배 이하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34평 이하로만 알고 있는데, 초과된 것도 그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이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시점입니다. 그 뒤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시점 6억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등록한 시점에 6억이 안 돼 있으면 종합부동산 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4평 2개와 44평 2개가 지금 신청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이걸 알아보고 임대사업자 44평을 신청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봤는데, 세무서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세무서에서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9억을 공제를 해줘요. 근데 3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는 6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또 요율도 달라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과세 표준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공시지가 금액을 전부 합산을 해요. 그래서 기본 공제할 거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금액을 정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자, 공제한 부분이 이제 그 6억이냐 9억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산 배제 되는 것은 다 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금액이
3억 원 이하면은 일반 같은 경우 한 채 같은 경우는 0.005를 0.5%인 거죠. 자, 3주택 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 가지고 있으면 0.6%입니다. 3억에서 6억이면 0.7%, 0.9%입니다. 6에서 12억이면 1%고 1.3%예요. 그다음에 12억에서 50억이면은 한 채면 1.4%, 그다음에 세 채면 세 채거나 조정지에서 두 채면 1.8%를 내야 됩니다. 50억이 초과되면 2%, 2.5%, 그다음에 94억이 초과되면 2.7%, 3.2% 되는데 보통은 이 범위 안에서 다 놀겠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50억, 공제를 하고도 50억 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1.8%를 맞았더라고요. 주택이 이제 5개로 해가지고 이 1.8%를 나왔는데 그래서 금액이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의외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임대주택 3개가 2개는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개가 44평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 표에 의하면 빠질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대체주택 있잖아요. 재개발해서 일시적 2주택 그 하는 경우 대체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분이 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양도세 관련된 한번 제가 질의를 던져놨고 국세청에도 아마 질의를 인터넷 질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질의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종부세도 등한시하고 있다. 재산세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재산세는 제가 저번에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제가 그때 재산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 종부세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게 있다가 그냥 당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 내잖아요.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보유세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 우리가 그 흑부협에서 그 이광호 세무사님께서 요즘 증여하고 상속의분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 증여를 부부간에는 6억까지가 면제를 증여세를 안 내잖아요. 저도 지금 증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집사람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 세금 종부세 정리되는 거 봐서 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세금을 종부세를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같은 경우는 제가 애들한테는 물려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애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종부세는 사람으로 나와요. 사람. 그러니까 재산세는 전부 그 세대에 전부 속하 있는 재산에서 합산해 가지고 나오는데 종부세는 그 사람 건당. 그러니까 제가 각계 있어도 여러 사람하고 이게 공유로 나눠 버리면 그게 이제 나한테 내는 건당 금액이 적어지니까 세금이 적게 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법적으로 이제 세테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재테크보다는 세테크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 중에서 이제 다른 데서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팔고 이제 새로 집을 사러 온 분들 중에 하소연 중에 하나가 모르고 그냥 팔았더니 나중에 양도세가 생각보다 수억이 더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테크다. 그리고 옛날에 그 뭐 2억대 이럴 때 사가지고 지금 뭐 한 14억 15억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 보유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없어지잖아요. 장기 보유 특공 그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경제 그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부분은 저기 뭐 한 20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요. 보니까 계산 돌려서 우리 세무사님을 통해서 연결해 보면 별로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세금을 털고 그러고 나서 갈아타고 다른 더 유망한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적게 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테크가 좀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세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법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새해에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합심해서 세법도 좀 정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는 한 이 세법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계량화해서 산출 세액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그 기본적인 내용 그런 전체적인 그 구도 관련된 이 세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알고서 손님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종부세, 재산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저희들이 깊게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옛날에 양도세 공부하려고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다 까먹죠. 그래서 특히 재개발, 흑석동원자 재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세법도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좀 디테일하게 계산식은 산출세액은 알릴 수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종부세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할까 했는데 뭐 이미 크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블로그나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재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 세법 이것과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았는데 크게 내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열심히 세법도 한번 의욕을 갖고 이제 제가 세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욕을 갖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화 상담은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이게 세법 잘 모르는데 전화까지 받아서 해주기는 그렇고 이제 저희 거래하신 손님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브리핑을 해서 매입 전 단계 또는 매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브리핑 해드리고 또는 잘 모르면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 세무사랑 잘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 짓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양도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